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정신요고 시즌2.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호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신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정신요고 시즌2. 네. 이번 시간에는 단정한 그녀님이 보내신 사연을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정신요고를 시즌1부터 빠짐없이 들어온 애청자입니다. 저의 우울하고 고단한 메일 속에 소통되는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셨기에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기 내서 직접 보내는 건 처음이지만 다른 분들의 사연을 통해 제가 애써 감춰왔던 혹은 찌그러져 있던 저의 내면의 여러 구석들이 치유돼 좀 더 나은 삶의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최고의 방송 감사드립니다. 여러 정신과 선생님들, JYP 앤 써니님 포에버 하트 크크크. 네, 칭찬은 이만 드리고 저의 꽤 심각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초1 아들을 둔 마미입니다. 요새 인간관계에 대한 딜레마를 겪고 있는데요. 제가 올해 고찰하고 내린 결론은 모두가 다 저의 고질적이고 혈연적인 불치병이 원인입니다. 그건 바로 타인의 단점을 쉽게 단정한다는 겁니다. 뇌가 그렇게 특화돼 있어요. 저희 친정 가족들 모두 이 점에 특화되어 있고요.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고 저 자신조차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부끄러운데요. 저는 사람들의 단점이 싫어서 사람을 잘 사귀지 못합니다. 그래서 35의 나이에도 겨우 몇 명의 절친이 있고 진정 마음속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SNS로는 하루에 수십 번 연락을 해도 만남은 잘 가지지 않습니다. 아이 친구 엄마들도 친한 분들이 다소 있지만 최소한만 만나려고 하고 얼른 아이가 커서 이 관계 또한 소원해지고 저 혼자 있고 싶기만 합니다. 밥 모임은 당연히 나가지 않고요. 다행히 아이가 무난한 편이라 여태까지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교육 정보도 제가 맘들 중에서는 해박한 편이라 더욱더 관계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만나봤자 그들이 가진 단점들 때문에 제 기가 빨리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기가 차시겠죠? 사실 친정 가족조차도 만나고 싶지 않은데 남들은 오죽할까요? 이쯤 되면 남편 이야기 궁금하실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제가 무조건 큰 뜻으로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단점들에 연연해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가족들도 힘들어하는 이런 저를 진작에 알고도 참고 용기 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독신주의였거든요. 짙은 로맨스의 콩깍지가 벗겨지기 전 결혼해 아이 낳고 참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무탈하게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 낳고 볼품 없어진 제 외모와 속 좁은 제 가치관을 지적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고 중대한 잘못을 한 적도 없고 아이에게는 정말 최고로 잘해주는지라 그렇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람 사는 방법 다 다르고 외톨이도 흔한 세상에 뭐가 문제겠냐 하시겠지만 아이 엄마가 되고 보니 아이의 친구의 엄마, 아빠, 형, 누나, 동생, 조부모까지 다 따지고 쉽게 단정을 내리는 저를 보고 갑자기 너무 큰 걱정이 밀려와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아이가 벌써 어른인 저와 비슷하게 사람들과 교류하기보단 책을 읽고 자연을 관찰하는 걸 더 좋아하고 취미를 즐기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책을 보거나 필요한 다른 걸 한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놀면 불화가 잦고 피곤하다고 하네요. 제가 친구의 모든 면이 다 좋을 수는 없다. 비슷한 취미와 성향의 친구를 잘 찾아보자 라고 하니까 없답니다. 아이는 저랑 노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손이 안 간다고 칭찬하시지만 여자아이도 아니고 남자아이라 저는 더 염려가 됩니다. 유치원 때부터 알게 된 나름 베프인 친구도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좀 거칠어져서 언행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더라고요. 그 아이와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거친 면에 이미 다쳐 마음속으로 여러 번 떨어뜨려 봤지만 그래도 명색의 베프이고 남자아이들이니 좀 더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아이가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정말 비슷하게 순하고 수업 열심히 듣는 여자아이더군요.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해맑게 웃던지 제 마음이 다 복잡했습니다. 할로윈 파티조차도 거친 아이들이 많이 와서 싫다고 꼭 참가해야 하는 중요한 행사냐고 묻는 우리 아이.
너무 이른 나이에 저를 너무나 닮은 우리 아이, 이대로 괜찮을까요? 아이는 저와 다르게 수용하진 못해도 드넓게 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합니다. 물론 모두와 친할 수는 없지만 저처럼 우정을 일처럼 삼는 삶을 살게 하고 싶진 않아서요. 혹시 제가 꼭 솔선수범을 보여야만 하는 걸까요? 저의 지나친 방어적인 성향이 아이의 사교성을 해하는 것 같아 잠 못 드는 밤입니다. 부디 해안을 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신이 있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욕을 일찍 배우는 것 같습니다. 형들이 있는 아이들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런 걱정을 해야 하는지 유유. 남자 아이들은 고학년부터 요새 다 욕한다고 마음을 비우고 있으라 하는 주위 엄마들이 있는데요. 가치관의 차이로 제 맘속에서 그분들은 또 강퇴되셨다는 사실. 전 아이가 욕을 안 하게끔 키우고 싶거든요. 제가 너무 고매한 걸까요? 조언해 주신다면 귀담아 듣겠습니다. 네. 추신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나는 의사다 706회에서 우리 노형 크루 있을 네네. 때 어린 아이들이 욕하는 문제에 대해서 길게 다뤘으니까요. 그거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의사다에서 보시면 영상이랑 같이 좀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영상도 있는 거죠. 네, 참, 영상도 유튜브. 있죠. 네. 자, 이 단정한 그녀님, 근데 글은 문제가 참 밝게 써주셨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타인의 단점을 쉽게 단정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이분이 얘기하는 타인의 단점이 어떤 단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이분은 크게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본인하고 다른 걸 단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하. 이게 본인하고 다른 걸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기는 것, 본인 마음에 누군가가 갈등이 생기는 것,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이걸 단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처음부터 마음에 다 들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렇죠. 처음에 몇 가지 때문에 좋아지다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단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이 남편인 경우에는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이 남편을 참고 산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분인 경우는요. 큰 뜻으로, 큰 사랑으로 품기로 하셨거든요. 품기로 했다고. 예. 제가 볼 때 이 남편은 딴 집에 가면은 굉장히 훌륭한 남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부인은 지금 뭐냐면은 본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아마도 이 친정 식구들서부터 본인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여린 사람인 것 같아요. 남하고 싸움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하고 갈등 생길 때 자기 주장하지 못하고 당하시는 분. 이런 분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다른 사람하고 충돌돼 가지고 마음이 아프게 되면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피해 버리는 거예요.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아이는 굉장히 심각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이가요? 네, 굉장히 심각해요. 이 아이는 엄마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어떤 갈등이 생기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걸 피하는 게 옳은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얘는 그래서 얘는 어떤 아이냐면 공격적이지도 않고 순하고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아주 얌전한 여자아이 빼놓고는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뭐냐면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우리 인간이 행복하다는 건 뭐냐면은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든데 결국은 싸우고 뭐 하다 보니까 말이 통해요. 이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친구들이 싸우고 난 다음에 더 친해진다는 게 뭐냐면은 싸운다는 거는 서로 다름을 갖고 얘기하다가 이 충돌이 돼요. 그럼 친해지는 거 왜 친해지냐면 충돌이 된다면은 다른 걸 갖고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싸울 때. 그 다음엔 친해지는 거거든. 그 친해진다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잘 소통이 안 되는데 이제 잘 소통이 되기 때문에 서로 얘기하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싸워야지만 좋아져요. 싸우면서 큰다. 그럼. 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떠냐면 이 싸움이라는 거가 인간의 특성 자체가 자 인간의 발전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옛날에 인간들은요 처음에는 아주 적은 집단만 살아요.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큰 문명을 만든 건 뭐냐면 많은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뇌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우리 현재 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뇌가 큰 건 왜 뇌가 크냐면은 심하게 얘기하면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의 뇌가 커졌어요.
누군가하고 얘기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음.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는 누군가하고 소통하는 건데 누군가하고 소통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하고 완전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통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이게 소통이에요. 소통. 네. 옛날에는 어떤 일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어떠냐면 지나가다가 말이 안 통하잖아요. 네. 그럼 상대를 죽여야 돼요. 옛날 사람들은. 아, 왜냐면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네네. 그게 전쟁을 했거든요. 현대인들은 어떠냐면 나랑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요. 이걸 여행이라 그래요. 해외여행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맞아. 왜 그러냐? 나하고 전혀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하고 뭘 통하면은 굉장히 뭐가 충만해지는 것 같고 좋아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 나랑 비슷한 사람은 좋을 것 같지만 나는 절대로 나랑 똑같은 여자하고 안 살아요. 나 하나도 재미없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이 나하고 너무 틀리기 때문에 좋은 건데 너무 틀려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근데 지금은 그게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하다가 말이 통하니까 제일 편해요. 난 어디 여행 갈 때 나랑 비슷한 사람보다 우리 집사람하고 여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많이 싸운 다음에 지금 친해지신 거거든요. 그럼.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제가 볼 때 엄마나 아이는 어떤 사람이면 엄마가 문제 있는 엄마라기보다는 단점이 많이 보인다 그러시지만 실제 내가 볼 때는 되게 여려서 본인하고 다른 보통 이제 약간 거칠거나 뭐 욕을 많이 하는 애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거나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은 아이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갖고 있고 하는데 근데 애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더라도 이 엄마는 아마 내가 볼 때 책으로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실제 생활 속에서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 아이의 학교에 있는 그런 학교의 문화 속에서 아이가 살아가는 거에 대한 거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아이들의 엄마들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엄마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는 소통하다 말이 안 통하면은 상대가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단점이 있으면 사실은 이분은 남의 단점이 잘 보이는 분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남하고 싸울 줄 모르는 분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면 소통할 줄 모르는 분이고. 그래서 본인은 이제 혼자만의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의 뇌는 가장 행복한 거가 누군가하고 뇌가 소통할 때 행복을 느껴요. 배우자하고 뇌가 소통하는 거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 모든 거.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냐? 제일 많은 사람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하고 막 어울려서 이렇게 웃고 떠들고 수다 떨고 이런 거보다 그냥 혼자서 조용히 책 보고 자연을 관찰하고 혼자서 등산 가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런 사람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그 순간은 괜찮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없앤다는 거는 사실은 사회의 어떤 그 경쟁력도 떨어지는 거고 본인 자신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책을 보고서 책을 봅니다. 저는 따르는 건 싫어요. 근데 책도 사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책은 나랑 안 싸워요. 그래서 싸우는 거 사람들하고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 제일 까다롭거든요. 살아있는 사람하고 소통이 힘드니까 살아있지 않는 다른 사람의 마음하고 하는 게 책이고 게임은 다른 사람의 형상을 기계로 만든 거예요. 결국 인간은 책을 보든 게임을 하든 뭘 하든 다른 인간하고의 소통을 하는데 그게 살아 움직이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책과 같이 문서화되어 있거나 게임과 같은 말하자면 다른 형태의 인간의 어떤 아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하고 하느냐인데 살아있는 인간하고 소통할 때 제일 행복해요. 어떤 책을 읽어도 실제 사랑에 빠진 남녀의 행복을 대체할 수 있는 책은 없어요. 실제 자식의 이 부인도 지금 아기를 두고 있잖아요. 아이를 두고 있는데 그 아이하고 소통하는 것만큼 재미있는 육아책은 있을 수가 없어요. 본인의 남편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소통 방법은 없어요. 이 부인은 뭐냐면 아이하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소통하지만 나머지 거는 다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외로운 분이고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외로움이 지금은 남편과 아이가 옆에 있잖아요. 좀 지나면 아이가 엄마를 떠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제가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남편은 있어요. 근데 남편이 나중에 남편이 부인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네. 남편이 친구들하고 같이 부부 모임하면 이 부인은 또 안 갈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남편하고도 멀어질 거예요. 전혀 권하고 싶지 않는 삶이고요. 네, 네. 지금이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많은 사람하고 막 섞이고 거친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도 본인 같이럼 얌전하고 이분은 아마 이런 사람하고는 소통이 될 거예요. 그렇게 남을 마음에 아프게 하지 않고 좀 착하고 네, 네. 자기 주장 심하게 내지 않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도 꼭 어떻게든지 만나서 누군가하고 소통하는 걸 꼭 만드셔야 돼요. 이 겨우 몇 명밖에 없다고 하는 절친이라도 좀 더 자주 만나야겠군요. 절친도 일단은. 자주 만나고 네. 이분은 봐봐요. 친척 식구들도 만나는 게 싫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 단정한 그녀님도 좀 그렇지만 이 아이 초등학교 아이는 1학년이 이렇게 너무 사람들 예, 이거는 진짜 네, 이 살리는 아이가 사회 경쟁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공할지 모르지만 인간이 성공한다는 거는 결국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자면 인기를 받거나 인정받거나 본인의 어떤 면이 다른 사람이 좋아해서 해야만 이 아들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피하는 아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머니가 그 단정한 그녀님이 뭔가 조금 더 소통의 채널을 좀 늘리시는 거랑 동시에 아이도 뭔가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제가 변화해야 되나요? 네. 근데 저는 꼭 변화해야 되는 변화하셔야 게 되고 왜냐하면 이 아이는 엄마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엄마의 얘기는 이런 거잖아요. 단점 갖고 있는 인간하고는 저는 안 지내요. 이 얘기지만 내가 볼 때는 단점 갖고 있는 인간하고 안 지내는 게 아니라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싶지 않아요. 이 얘기거든요. 이거는 정말 이거를 아이가 배운다면 아이는 엄마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특히 남자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자니 아이니까 예를 들어 요새는 뭐 리틀 야구단이라든지 무지하게 무슨 굉장히 축구 좋죠. 굉장히 하는 좋죠. 건데 그런 데를 좀 이제 굉장히 참여시키는 좋죠. 것도 굉장히 좋죠. 이 아이가 직접 친구를 많이 못 새긴다면은 있는데 들어가서 하는 것이 좋아요. 뭐 그게 캠프 이런 거라도 캠프가 됐든 뭐 종교적인 모임이 됐든 뭐 동아리가 됐든 뭐 축구가 됐든 어떻게든지 아이가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도록. 어찌 됐든 그 아이랑 뭔가 이렇게 부딪힐 수 있게끔 하는 그럼요. 걸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단정한 그녀님, 네, 좀 문제가 있다는 진단 나왔습니다. 네, 아이를 위해서라도 뭔가 약간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남편분을 품기로 한 그 큰 사랑 중의 일부를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아이고, 좋은 베푸셔가지고 표현이네요. 네. 좀 더 넓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분들은요. 나는 사다 카카오톡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을 보내실 때는 원하는 닉네임과 가능한 구체적인 사연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사연이 채택되면 저희가 커피 쿠폰 네, 커피 쿠폰 2장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